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미국에서는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정세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세계 이목이 이번 토론회에 집중되었죠. 그런데 토론은 토론회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각종 가짜 뉴스가 쏟아진 것은 물론 한동안 진위를 알 수 없는 대선 관련 이미지와 음성 등이 여러 플랫폼에 공유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6월 26일에는 미국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서 두 대선 후보가 논쟁을 벌이는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욕설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며 대재앙에 대비해 안전띠를 메고 대비하자고 소리쳤죠. 이 영상은 AI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그 무엇도 단번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탈진실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탈진실이란 여론의 형성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의 호소나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탈진실의 중심에 있는 게 가짜 뉴스죠.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가짜인지 늘 교차 검증하지 않는 이상 기사 한 줄조차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신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메이저 언론사의 뉴스조차 이제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만큼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가 성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팩트체크라는 용어가 함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고요. 우선 가짜뉴스란 정확히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2017년 2월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였죠. 우리도 가짜뉴스라고 하면 정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왜곡 날조하고 언론 보도로 가장하는 거짓 정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졌죠. 실제로 얼마 전에 친구가 이 주제 어떠냐고 보낸 기사가 있었는데 완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더라고요.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일정 부분만 가져와 의미를 왜곡하는 기사였습니다. 아예 잘못된 내용이라면 오보이지만 이 경우는 거짓말은 없지만 일부분만 가져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었죠. 가짜뉴스는 기만적 정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가짜뉴스가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려는 거짓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선전과 잘못된 정보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막강한 경쟁자인 안토니우스와 오랜 권력 투쟁을 벌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는 소문을, 즉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어 현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고 있죠.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미국 독립전쟁에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했고, 미국의 유명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 역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날조한 기사를 작성했죠. 이렇듯 가짜뉴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과 달리 극히 일부분에서만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지금처럼 큰 힘을 발휘하고 엄청나게 퍼지지는 않았죠.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일반인들도 쓰고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최근에 들어서입니다. 가짜뉴스의 힘이 강해진 건 정확히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부터이죠. 강해졌다기보다는 접근이 쉬워지면서부터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신문에서 라디오로, 라디오에서 TV로, TV에서 인터넷으로 오면서 더 강해졌거든요. 가짜뉴스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성 언론을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하면서 유명해졌죠.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퍼진 것도, 가짜뉴스가 퍼진 것도 전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디지털 생태계가 왜곡되고 잘못된 뉴스가 살아남기에 완벽한 환경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규모부터 확산 속도까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죠. 여기에는 가짜뉴스의 속성, 진실보다는 듣고 싶은 거짓말을 해주는 속성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극적이고 재밌고 원하는 내용은 진실보다 훨씬 더 와닿으니까요. 거기다 당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심을 하는 지금과 달리 기사라고 하면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말씀드렸죠. 기사를 안 믿으면 뭘 믿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사를 의심하니 큰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이 많으며 앞에서 말했듯 가짜뉴스도 진화했다는 게 문제죠. 과거에는 아예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보냈다면 이제는 사실이긴 하지만 편집된 사실을 내보냅니다. 가난한 A가 시비를 걸어서 부유한 B가 싸웠는데 A가 칼로 B를 찌르려고 했고 몸다툼 과정에서 실수로 A를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고 쳐보죠. 입맛에 따라 편집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SNS는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 이용자의 참여수를 집계해본 결과 가짜뉴스가 주류 언론 뉴스보다 더 많은 참여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진짜 뉴스의 영향력을 능가한 것이죠.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걸 누가 믿냐. 진짜 문제는 언론의 생태계입니다. 언론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돈이 되는 곳입니다. 힘들게 취재해서 진실을 보도할 때보다 대충 사용자 입맛에 맞는 가짜 혹은 편집된 기사가 더 돈이 된다면 제가 사장이라도 전자보다는 후자로 갈 것 같네요. 언론사를 음식점으로 본다면 메뉴판에 있는 진짜와 가짜뉴스 중 손님들이 가짜뉴스를 주문하는 꼴이니까요.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자 프랑스와 독일, 한국 등 2017년에 선거가 실시된 나라들에서는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르몽드, AFP 등의 플랫폼과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크로스체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짜뉴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가짜뉴스나 혐오 및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만 유로, 당시 하나로 60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죠. 한국 정부 역시 허위 정보의 개념 정의와 규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SNS가 존재하는 한 가짜뉴스를 완벽히 근절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마케팅 컨설팅 업체 캐피오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 세계 인구의 60.6%에 해당하는 48억 8천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94%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게 SNS이기도 하지만 SNS 환경도 더 발전했고 아예 기업화된 가짜뉴스 기업들 그리고 기성 언론들까지 성향을 드러내며 참여하면서 SNS는 이제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고 공유가 많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가짜뉴스가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평소에 다양한 언론의 뉴스를 접하지 않거나 즉 편향되어 있거나 스스로 문제를 알아보고 교차 검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욱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높죠. 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분들 역시 가짜뉴스의 가장 큰 타겟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짜뉴스에 속아본 적이 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유튜브에서 본 가짜뉴스에 자꾸만 속아서 답답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듯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 역시 문제입니다. 확증 편향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싫을 때 나타나는데, 이 성향에 깊이 빠지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생각은 듣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하게 됩니다. 난 어디 뉴스만 본다, 이것도 그 언론사가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이라면 괜찮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상과 성향에 맞는 말을 해주기 때문일 확률이 높죠. 만약 가짜뉴스가 이대로 계속 성행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가짜뉴스 때문에 사실도 거짓으로 보거나 아예 뉴스와 정보 자체를 경시하는 정보 생태계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사실과 진실을 덮고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건전한 공론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질수록 가짜뉴스가 난무할수록 극단화도 심해집니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봐야 하는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경쟁적으로 싸울 건도 아닌데 갈라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들은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가짜뉴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죠.
유권자들의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되죠. 가짜뉴스는 단순 가십거리로 치부하기엔 사회 악이자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에 복합적인 폐단을 발생시키므로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확산 방지에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돈의 논리가 얽혀있는 기업이 어찌되었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계가 완벽히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행정은 너무 느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법을 만들면 비껴가면 그만이고요. 사실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를 해버린다면 언론은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고, 너무 약한 규제를 한다면 벌금 좀 내는 것보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가짜뉴스를 의도성이 크게 담긴 편집된 것들을 소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신뢰이기에 소비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한다면 언론이든 정치든 다 바뀔 겁니다. 메뉴판에서 진짜 뉴스를 고르면 가짜뉴스는 어느샌가 돈 안 되는 메뉴로 판단되어 메뉴판에서 빠질 테니까요. 사회를 좀먹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